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딱 켜신 순간부터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불씨가 톡 하고 붙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강연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늘이라고 부르던 그 거대한 말의 안쪽 무무와 무극, 음양의 합, 순환의 질서, 그리고 말과 생각이 몸과 삶을 움직이는 실제의 메커니즘을 손끝으로 만져보듯 하나씩 펼쳐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래된 습관처럼 그런 건 철학이지 현실과는 상관없다라고 넘기려 했다면 단 10분만 함께 걸어봅시다. 아마 마지막에는 이게 내 일상에 직접 작동하는 법칙이었구나 하는 묘한 전율이 올라올 겁니다. 먼저 무로 들어가 봅시다. 글자도 모양도 휘어진 그 없을 무무, 우리는 종종 무를 공어, 허무로만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는 무국의 문, 즉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콩, 법화, 이치리, 그리고 형상 이전의 가능성 그 자체를 가리키지요. 무국이란 텅 빈 어둠이 아니라 모든 생성을 품은 바다입니다. 씨앗을 예로 들면 분명해집니다. 씨앗은 정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질주 안에서도 씨앗은 홀로 탄생하지 않지요. 반드시 난자를 만나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에 비로소 생성이라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음양의 합. 그 조화가 없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속도가 빨라도 씨앗은 씨앗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법은 분리해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에 끌림, 미묘한 균형, 조용하지만 강력한 합, 거기서 변화와 발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래된 관념의 그림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 7세부 동서, 마치 부끄러움이 미덕인 양, 서로의 기운을 만나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말. 물론 시대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을 막는 과도한 금기는 결국 생성을 가로막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의 기운을 보태어 만물을 키우듯 우리 또한 하늘과 땅, 음과 양의 흐름을 통과할 때 비로소 호연직이 큰 기상가슴에 들어옵니다. 하늘의 기운만 혹은 땅의 기운만 붙잡겠다라는 생각은 균형을 잃은 집처럼 삐뚤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건 초월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넘어서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생명력은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는 말 정말 한 가지 뜻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스카이스키, 어떤 이에게는 헤븐, 또 어떤 이에게는 신것, 누군가에게는 자연 네이처, 혹은 우리에게 늘 빛을 내어주는 태양선일지도 모릅니다. 명칭은 달라도 하늘 속 핵심 정신을 굳이 몇 가지로 추리라면 이렇습니다. 첫째, 긍정, 하늘의 마음은 밝고 낙관적입니다. 비난, 부정, 시비는 하늘 마음의 반대편이지요. 한국말 중에 정말 하늘 같은 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암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 그래. 맞아 하고 공명해주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운이 흘러듭니다. 둘째, 밝음, 어둠을 몰아내는 명료함, 스스로 빛이 되어 길을 비추는 태도. 셋째, 베품, 갑질이나 허세가 아닌 나눔의 기운. 넷째, 질서, 순환의 법칙을 아는 지혜입니다. 더움 뒤에 가을이 오고 풍성함 뒤에 겨울이 오듯 우주의 시간표를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곧 삶을 구합니다. 저는 어릴 적 28수 별자리를 외웠습니다. 각항저방 신미기 혀를 굴려가며 따라 외우다 보면 이상하게도 어둠이 물러나는 듯 했지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 계절, 별의 길, 순환의 맥과 내 숨을 맞추는 연습이었습니다. 하늘을 아는 일은 관념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을 알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더위가 와도 가을을 준비하고 풍요가 와도 겨울을 대비하지요. 방심이 아니라 예비, 과열이 아니라 균형. 이 모든 것이 천부경이 말하는 삶의 길과 통합니다. 하늘과 부합하는 삶, 곧 밝음과 긍정, 베품과 질서를 따르는 산말입니다. 이제 말을 해볼까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몸이 됩니다. 진짜로요. 코가 막혔다라고 해봅시다. 풀어져라. 풀어져라 하고 주문처럼 되뇌는 대신 코의 형상을 정확히 그려 코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기운이 그 부위로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의 파동은 특정 장부를 울립니다. 준 하고 입에서 뭔가를 내뱉는 소리는 입과 턱, 목에 막힌 기운을 흔들어냅니다. 아이가 소변을 못 누고 버벅댈 때 응하고 낮게 가라앉힌 소리를 들려주면 아래로 기운이 스며들지요. 소리는 단지 공기가 아닙니다. 기치를 싣고 이동하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팩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을 전하는 태도, 단어의 결, 그 말이 내 몸과 타인의 몸에 남기는 흔적,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악, 기쁨과 평화를 주면 선, 이렇게 단순하고도 구체적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불쑥 잡는 행위가 어떤 자리에서는 악이 되고 어떤 순간에는 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주변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가, 우리 둘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변이 불편다면 그것 역시 악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결국 악의 핵심은 오만입니다. 잘난 체, 폼 잡기, 자기 이익만 챙기기 능력이 클수록 교만은 빠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하늘과 같다는 착각이 들면 곧장 추락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을 돌보려는 마음에 기대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유불선, 거기에 기독교, 또 다양한 새 흐름들까지 좋은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 비빔밥처럼 어우러지게 하는 것, 한국 문화의 흥체는 바로 이 융합의 미학에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조화, 폐쇄가 아니라 수용, 이것이야말로 무와 무국이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실용적인 도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링 테스트.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손가락 끝과 끝을 맞대어 동그란 O자를 만들고 상대가 그 고리를 벌리려 할 때 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언제나 정중히 하늘의 뜻, 즉 내 몸과 마음이 진실에 공명하는가를 묻는다는 태도로 시작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양쪽 손톱 끝을 정확히 맞대어 O자를 만들고 가슴 앞 30cm 정도 공간에서 편안히 유지합니다. 지렛대 원리를 피하려면 매번 같은 위치를 집어 당겨야 합니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힘이 붙고 거짓을 말할 때는 힘이 빠집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처럼 자명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자신의 사실과 다르면은 놀랄 만큼 쉽게 링이 벌어집니다. 긍정과 부정의 언어. 칭찬과 비난의 말에도 동일한 법칙이 작동합니다. 수염이 지저분하다처럼 상처 주는 말을 들려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몸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아름답다, 참 멋지다 같은 말은 기운을 모읍니다. 말이 호르몬을 바꾸고 임파선을 흔들고 면역계를 끌어올리거나 꺼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팩트만을 방패로 비난을 정당화하기 전에 그 말이 나와 듣는 이의 몸에 남길 흔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말의 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생리학입니다. 물리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의 포인트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무무로 돌아가기. 마음속 판결과 단정.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을 한순간 내려놓고 빈자리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무는 도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둘째, 음양의 합을 살피기. 나 혼자의 속도보다 함께의 균형을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셋째, 하늘의 내기운 긍정. 밝음, 베품. 질서를 언어와 행동에 심기. 칭찬은 에너지를 키우고 베품은 관계의 면역력을 강화하며 질서를 아는 자는 계절이 바뀔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말의 채술티슛. 말하기 전에 숨을 가다듬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필요한 부위로 기운이 흘러가도록 명료한 소리로 말합니다. 이 네 가지만 몸에 새겨도 일상이 달라집니다. 회의가 달라지고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혹시 그래도 결국 현실은 현실이지 라고 고개를 갸웃한다면 다시 링으로 돌아가 보세요. 스스로 실험해보면 제 말이 빈소리가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들려주며 고리를 당겨보세요. 손끝에 모여드는 미세한 전류 같은 힘,
그게 하늘의 기운이 내 말과 합해지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낮게 읊조리며 당겨보세요. 고리는 너무 쉽게 벌어질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를 살리고 어떤 말이 나를 죽이는지 우리는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극은 거창한 우주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택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상대를 맞느냐, 계절의 변화를 어떤 준비로 받아들이느냐에 깃듭니다. 합이 없는 속도는 소음을 만들고 합이 있는 느림은 생성을 만듭니다. 배품 없는 정의는 칼이 되고 밝음 없는 지식은 그림자가 됩니다. 긍정 없는 비판은 분노로 흐르고 질서 없는 자유는 곧 혼란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작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이 말은 내 힘과 너의 힘을 함께 키우는가? 지금 이 미소는 우리 사이의 계절을 가을로, 수학의 때로 바꾸는가? 지금 이 선택은 하늘의 리듬과 합창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다른 모든 가르침을 다 섞어 비빔밥을 만들자는 제안을 얹고 싶습니다. 유불선, 기독교, 그리고 새로운 흐름들까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거르며 서로의 빛을 서로가 더 환하게 해주는 조합을 찾는 것. 이것이 한국적 지혜의 멋이고 동시에 인류가 배워야 할 미래의 태도입니다. 하늘은 늘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빛을 가리는 헛된 오만을 내려놓고 서로의 기운을 보태어 합을 이루는 것. 그러면 무무는 곧 충만이 되고 공콩은 곧 풍성해지며 말은 약이 되고 일상은 도덕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워, 멋지다, 함께하자라는 말을 선물해보세요. 그리고 손끝으로 작은 O, 링을 만들고 그 순간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는 힘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힘이 바로 하늘의 응답이며 무국이 일상에 깃드는 소리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태어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리고 그 탄생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긍정, 밝음, 배품, 질서, 하늘의 네 글자를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이 하늘의 리듬으로 아름다운 합의 음악으로 바뀔 것입니다.